광복 74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손정도 목사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신앙 지키기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요즘 예배를 회복하고 창업도 독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복음을 쉬운 언어로 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돼 눈길을 끕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일 관계가 갈등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광복절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독실한 신앙심으로 민족 해방에 헌신했던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를 재조명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독교 기념사업회와 손정도 기념사업회 등 4개 단체는 한국교회사 포럼을 열고 손정도 목사의 신앙유산을 한국교회가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로는 백석대학교 이상규 교수,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희국 교수,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가 나섰습니다. 이들은 손정도 목사는 목회자이자 선교사였고 국내외에서 민족 독립운동에 앞장서온 애국지사였다며 우리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이끌어온 역사적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정도 기념사업회 이강전 상임회장은 손정도 목사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현 시대의 한국교회에 귀감이 되는 목회자라며 포럼을 통해 손 목사의 생애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정도 목사는 3.1운동을 주도했으며 장애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대한교육회, 의용단, 대한야소교 진정회 등 사회와 교계단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M4세대 청년들이 신앙마저도 포기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주최한 CBMC 한국대회에선 청년들이 예배를 회복하도록 돕는 한편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운 청년 창업 모델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독 실업인들의 모임 CBMC가 한국 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CBMC 대회는 청년 기독 실업인과 예비 창업자에 주목하고 둘째 날 대부분을 청년 초청 집회에 할애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뭐 취업난이나 여러 가지 진로 문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들의 진로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대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상담하고 돕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일부 토크쇼에선 보널드 최보기 대표와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박광회 회장 등 기독 경영인들이 성경적인 사업 경영 방법과 간증을 나눴습니다. 기업인들은 청년에게 창업 역량을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시야를 넓힐 것을 조언했습니다. 2부 순서론 기독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58개 기업 중에 5개 기업을 이제 그동안 한 달 동안 선발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오픈 IR을 통해서 자기들의 사업 모델을 청중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그중에 현장에서 저희가 회사의 밸류에이션, 회사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금액을 제안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청년들은 이번 행사로 창업 노하우와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비즈니스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청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창업이 곧 선교라는 CBMC 한국대회는 앞으로도 기독 청년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창업 선교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전도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일상적인 언어로 복음을 보다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예심선교회가 주최한 이번 전국연합 전도수련회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통해 전도와 양육 전문가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가 직접 개발한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은 삶의 현장 어디서든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와 정류장, 병원 등 일상의 다양한 장소에서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합니다.
김 목사는 이 전도법은 비신자들에게 일상에서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전도법이라면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복음을 쉬운 언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심선교회는 전도 전문가를 훈련하는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32개 지부에서 2,000명 정도가 매주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전국연합 전도수련회와 전국순회 1일 공개 세미나도 진행합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격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무력 진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콩 시위 사태가 갈수록 커지자 중국 정부가 본토의 병력을 투입하는 무력 진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화된 홍콩 시위를 홍콩 경찰력만으로 진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중국의 중대 현안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 회의 결과에 따라 홍콩의 본토 무장경찰을 투입하는 대규모 진압작전이 전개될지 아니면 홍콩 경찰력 활용과 시위자재 호소라는 기존 방식이 강화될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외신들은 최악의 경우 홍콩 사태가 제2의 천안문 사건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연간 3,000조 원이 넘는 음식물 쓰레기가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음식물 쓰레기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에서 낭비되는 식량을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매년 4.4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비료와 LPG로 재탄생시키는 에너지 기업 홈바이오가스 관계자는 바이오가스 기술은 에너지 부족과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역사 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지사는 최근 동성애 역사를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 공립학교 학생들은 내년부터 동성애 운동의 역사와 성과에 대한 수업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 미국 역사교과서엔 동성애자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한편 엘리베마와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6개 주에선 동성애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배송을 도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아마존은 현지 시간 12일 소형 탱크처럼 생긴 자율주행 로봇 스카우트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고객들에게 소포를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우트는 아이스박스 정도의 크기의 6개 바퀴를 이용해 사람이 걷는 속도로 운행합니다. 스카우트는 8개월의 시험 운행 끝에 쓰레기통이나 의자 등의 장애물을 피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존은 창고에서 고객의 집까지 음식이나 제품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배송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재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영자 647명이 가석방됩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은 3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영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 억제와 경각심 제고를 위한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 심사를 통과한 수영자를 가석방합니다. 외국에서 한국 제품으로 위장한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관세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위장 제품은 무무소로 중국 기업임에도 한국 마크와 디자인을 모방하는 등 한국 제품인 양 위장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정처는 이렇게 한국 제품으로 위장한 브랜드가 수십 개에 이르러 국내 기업과 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외국 세관 당국과 공조해 단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8만 3천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9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2018년 1월 33만 4천 명일에 가장 컸고 5월 이후 3달 연속 2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식점업,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공공행정 분야 등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 업황 부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김현배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독일 한인교계 단체인 개혁과 부흥 아카데미가 주최한 유럽 종교개혁 역사 탐방이 독일, 체코, 프랑스, 스위스 4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탐방에는 한국, 일본, 카타르 등 11개국에서 교수와 목회자, 선교사와 성도 27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얀 후스의 유적과 헤르누트의 모라비안 교회 등 유적지를 돌아봤습니다. 미국 오아시스 교회 박준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뮤지컬 도산이 10일 LA 월셔입을 극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흥사단 미주위원부와 LA 흥사단이 주최했습니다. 뮤지컬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 장면은 물론 흥사단 창단,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운동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지난 3월 리버사이드의 로마린다 대학교 교회에서 공연된 바 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정종승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제550차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 진중 침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진중 침례식은 입소대 교회 최지훈 목사의 침례 교리문답 진행과 훈련병들을 위한 합심기도, 순복음 춘천교회 중고등부 드라마팀의 하나님의 사랑 공연, 침례 예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침례 예식에서는 훈련병 3,21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따라 한국교회가 더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연합은 한국교회가 일치와 연합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룸으로써 시대 앞에 선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도 평화 통일을 강조하며 독립선열들과 대다수 국민의 염원이던 자유민주주의를 그 어느 때보다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